네, 저기 앞서서 이승택 이사장님 그 발제 잘 들었는데요. 저도 한 50년 그 서울 생활을 접고 이렇게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소멸 시대를 그 맞이해서 뭔가 이제 지역의 자생력을 문화로 이렇게 돌파구를 찾고 그 문화 자원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재단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죠. 그러니까 그 문화재단의 어떤 종사자로서. 그래서 아까 이승택 이사장님 그 발제 들으면서 우리가 그 분권과 자치를 통해서 그 실현해야 되는 어떤 지역의 문화 이런 것들의 좋은 패러다임 또 그런 프로세스를 잘 볼 수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그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서울이나 이렇게 대도시에 살 때랑 다르게 이 지역에는 지역 문화의 결이 있더라고요. 면면이 이어온 그 사람과 공간, 우리가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작지만 다양한 그 실핏줄처럼 흐르는 문화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재단에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정책을 수행하다 보면 중앙에서 이렇게 통제돼서 효율적으로 뭔가 해결해서 내려온 것들은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분권과 자치를 고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괴리를 이제 메꿔 나가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자생력, 자발성을 지역 안에서 키우는 것들. 그래서 이제 재단의 역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고민하고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지역 기초 재단 종사자로서 문화재단의 역할, 이것들을 분권과 자치 시대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 명확하게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저는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겠고요. 그 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문화 정책인 문화비전 2030은 사람이 있는 문화였어요. 그 문화를 표방하면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세계의 가치로 하고 여러 가지 그 정책 의제들을 통합해서 볼 때 지역 분권이라든지 지역으로부터의 상향식 정책 수립, 민간 협치 등이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지역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 지역 문화 생태계 안에서 이러한 그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의 가치들이 발현될 수 있는가? 또 지역민들은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적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이 마을이나 이 면면이 흐르는 그 지역의 주민의 삶을 담아내는 생활 문화, 또 지역의 특성이나 공동체 가치를 담는 공공미술, 공동체 문화가 우리가 정말 살려내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재는 많은 지역들이 경쟁적으로 문화도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물음들은 우리가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지역문화재단이 다시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는 이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다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지역적으로 또 실효를 거두는 데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자체 간의 격차나 인프라 차이 또 행정 운영 방향에 따라서 상당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이제 농촌 중심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격차가 훨씬 더 심하고요. 기존의 문화 정책이 이제 고급 문화들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민주화였다면 생활 문화는 일상 속에서 직접적인 문화 예술 참여를 통해서 문화적 향유를 추구하는 문화 민주주의를 지향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런 생활 문화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예술 공동체 활동이라는 점에서 최근에 그 문화도시의 핵심 콘텐츠로도 부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생활문화 조례 그 제정이나 지원 사업 또 생활문화를 지원한 센터들이 경쟁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지역과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또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등을 제시해왔고, 또 기초 지자체에서 이런 역할이나 기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매개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이제 저희와 같은 기초문화재단인데요. 근데 이제 모든 정책이나 이제 예산 사업들이 위에서 기획돼서 내려오면서 저희가 이제 지역의 어떤 자치권이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고무적인 것은 이제 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그것이 이제 법정 문화도시를 뭐 인정받고 또 더 많은 뭐 거의 5년간 200억의 자원인데 지원받지 않더라도 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저희 담양 같은 경우는 주민의 자치권에 대한 것들
또 자율적인 어떤 민간의 협치 구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농촌 중심 활성 사업,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또 뭐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지역 균형 발전, 도시 재생 사업들이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이미 여러 개의 이런 문화 수행을 할 수 있는 주체들, 중간 조직들이 형성돼 있었고 이런 것들을 최근에 저희가 문화도시라는 프레임 안에서 만나서 교류하면서 어떤 협체 가능성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는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동의 이제 정책 개발 그리고 정책 자료집을 낼 생각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통합 사업 그 계획 또 사업 설명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안에서 분권과 자치를 위한 기본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지역의 기초재단들이 그 자율성과 분권의 그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중간 조직의 그런 협치, 거버넌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말씀들은 나흘 중에 토론 시간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